돈벼락입니다. 오늘은 그 봄의 전령사라고 하는 그 매화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그 매화로 굉장히 유명한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입니다. 홍매화. 굉장히 아름답죠. 그래서 이 구례 지방의 봄의 3대 절경, 꽃 중에 3대 절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좀 살펴본다면은 첫 번째가 이 구례 화엄사의 홍매화하고, 자, 이게 다른 각도에서 본 거죠. 이 각도에서 본 건데 굉장히 정말 아름답죠. 이 사찰에 있는 꽃나물에서 또 봄에 처음 봄을 알리는 꽃나물에서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광양의 그 매화마을, 그 온 그냥 그 산 등성이가 다 이제 매화꽃으로 완전 그 꽃대궐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광양 매화마을이 두 번째고, 세 번째로 구례의 그 산수유 마을. 이것이 그 3대 그 꽃놀이 포인트가 되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근데 제가 여기서 지금 하고 싶은 말씀은 그게 아니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그 매화란 말이에요. 매화. 이 매화가 한자로 매화란 말이에요. 매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니까, 이게 좀 재밌는 얘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에 이름을 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는 그 봄에 처음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그 한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이 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줘야 될까? 이제 고민스럽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매라고 지었어요. 매라고 지었어. 근데 우리 처음에는 그냥 뭐 매화, 매화 나무에 꽃이니까 매화겠거니, 뭐 누가 지었겠거니 생각했는데, 이 이름을 알고 나니까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혀요. 누가 이렇게 이름을 정확하게 지은 거예요. 이 나무의 특성, 이 나무의 정체성을 아주 그대로 잘 살린 것이 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매가 왜 이 나무의 정체성을 잘 살렸느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매는 나무 목자와 플러스 매일 매자가 합쳐진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나무가 있다.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특성이 이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항상 이 한자를 해석하는 거거든요. 이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의 특성은 이것이다. 그러면 이 나무는 이 특성이 뭐냐가 이제 얘를 정체성을 결정짓는 거겠죠. 근데 이 매라는 한자는 뭐냐면, 우리가 알다시피 매일, 매년, 뭐 매주 하는 것처럼 어떤 매 때마다 어떤 특정 주기와 단위를 나타내는, 요 하나하나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가 매라는 거예요. 매양, 매 때마다, 매 끼니마다. 요거는 어디서 이런 어원이 나왔냐면, 어머니가 자녀에게, 어미문자가 있죠. 어머니가 아기에게 매 끼니마다 젖을 주는 데에서, 이게 아기에게는 일정한 시간마다 젖을 줘야 되잖아, 그죠? 안 하면 아기가 죽으니까. 거기서 매라는 매 때마다라는 요 매양 매자가 나왔다는 것이고, 그럼 보세요. 이 매양 매자에서 중요한 건 뭐냐니까, 이 나무는 어떤 특성을 갖냐면, 어떤 이 주기, 이 변화의 때를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한겨울에서 봄이 오려고 할 때의 이 변화의 주기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거예요. 나무에서 이렇게 꽃이 필 때, 우리가 이제 그 추운 겨울이 다 가고 봄이 왔구나 하고 이 나무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계절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무를 보면. 그래서 이 나무는 매 어떤 그 때를 알려주는 그런 특성이 있다. 그래서 나무와 이 매양 매자를 합해서 매화나무 매자가 됐다는 거예요. 매화나무 매자. 그러니까 이 나무의 이름을 지어준다고 할 때는 그 어떤 다른 특성보다도 얘가 계절의 변화를 제일 먼저 알려주는 애니까 매라고 이름을 줘야 되겠죠. 그리고 얘 꽃나무의 이름은
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름이 너무 이쁜 거예요. 이름을 매라고 지은 게 정말 얘의 특성에 걸맞게 이름을 제대로 지은 거죠. 제대로. 그렇다면 여기서 참 궁금한 거예요. 누가 그 옛날 어느 날 누가 이 이름을 매라고 지었을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 한자가 참 진짜 매력적인 이 글자예요. 참. 이 지금 사람들 보고 이 나무의 이름을 지으라 그러면 이런 어떤 글자적인 이 나무의 특성을 살린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겠어요? 요즘 애들한테 이름을 지으라 하면 요즘 사람들한테 쉽지 않죠. 참 놀랍다. 그래서 이 매화나무를 저는 볼 때마다 이게 이제 한겨울 그 삭막하던 한겨울을 지나서 그 추운 겨울을 이기고 그 나무에서 꽃부터 딱 피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 이름이 주는 그 묘미에서 또 독특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화엄사의 이 홍매화는 이제 화엄매라고도 하죠. 이제 여기 매화가 이제 많이 있는데 화엄사에. 그러니까 이 겨울을 지나서 처음 먼저 봄을 알리며 꽃을 피우는 이 매화 중에서도 이 사찰에 이렇게 고즈넉한 사찰에 혼자 덩그러니 아주 고고하게 흔들림 없이 자기의 계절의 그 시간에 꽃을 피우는 이 홍매화가 얼마나 정말 그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해 주고 있냐 이거요. 자연의 아름다움.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그렇고 그래서 이 매라는 그 이 한자어를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자어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자어 얘기 하나 더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뭐죠? 이제 이게 쉴 숫자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가 이제 옛날에 초딩 때 어떻게 배웠습니까?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쉰다. 이렇게 배웠는데 이게 이제 엉터리 같은 해석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제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된다 했죠? 사람과 나무옥이 합쳐진 건데 자 왼쪽이 주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어떻다? 나무와 같은 특성이 있다. 나무와 같은 특성.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쉴 휴자라는 거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쉰다는 그런 게 아니라 틀린 얘기요.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쉬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무와 같은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무에게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나무에 여러 가지 뭐 우리에게 뭐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그늘도 제공해주고 뭐 여러 가지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그 핵심적인 제가 볼 때 이 나무의 특성은 뭐다? 움직이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한 자리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죠, 나무가. 한 자리에. 나무는 그냥 뭐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자리에 그대로 있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이게 나무의 특성이라는 거지. 그러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특성이 나무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이 뭐다? 이것이 쉼이라는 거예요. 쉼. 이것이 옛날 고대 이 한자를 만든 사람들의 그 휴식, 쉼이라는 그 정의가 여기 한자를 그래서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자를 나무에 기대에 있는 게 쉬는 게 아니에요. 나무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거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현대인들이 쉼이 없어요. 우리 인체 사이클을 7일로 보잖아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이제 조물주가 만들어 놨는데 이 하루 동안에도 아주 그냥 사람들이 바빠. 이것저것 뭐 여러 가지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활동들을. 근데 쉼이라는 거는 물리적으로 온전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물리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가만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지. 뭐 사람도 만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집에서도 뭐 영화도 보고 뭐 이것도 해먹고 저것도 해먹고 분주하게 정신없이 움직인다 이거야.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쉼이 있다 없다? 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없어. 그러니까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병이 없으면 오히려 이상한 거라 이거야. 왜? 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글자를 잘 모르니까 이 쉼이라는 정의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홍매화를 보시면서 봄에 정취를 만끽해 보시고 홍매화처럼 움직이지 않는 이 나무를 보시면서
쉰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 그런 운치 있는 봄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종가 베팅 돈벼락이었습니다.